오, 뛰어진다. 떨어져. 떨어져라.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이제까지 별 문제 없이 모든 게 다 잘 돌아간 인텔 10세대. 이제는 곧 메인 컴퓨터에 옮겨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이 램 쿨러 에이펙스 보드인데. 오, 펜 두 개. 3500rpm인데 RPM 조절이 안 되네. 26,000원? 펜이 하나네?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딱 좋은데. 오? 오, 각도 조절? 오, 4핀 RPM 조절? 각도 조절, 쌍펜, RPM 조절. 오, 어? 방열판? 오, 와우. 이거야 이거. 오, 좋아. 그래서 샀습니다. 이게 램쿨러, 이게 램 방열판인데 일단은 램쿨러부터 봐보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 배송이 되게 느리다고 해가지고 겁먹었는데 대략 열흘 정도 만에 받았어요. 박스 옆면에는 간단한 스펙이 써있고요. 위에 보이는 건 설명서 앞장, 뒷장. 펜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케이블은 4핀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회사는 얼스아이에서 이런 거 수입했으면 좋겠다. 십자로 된 조그만 드라이버랑 메인보드에 4핀을 끼울 데가 없으면 파워에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도와주는 케이블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다리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그냥 바로 조립하면 될 것 같은데. 다리 부분에 나사를 먼저 끼우고, 나사 반대편에 먼저 말랑말랑한 고무로 된 와셔를 하나 끼우고, 그리고 본체 부분에 연결을 해서 이 부분에 메탈로 된 와셔를 하나 끼우고, 그리고 너트로 마무리. 너트가 어느 정도 조여졌으면 너트를 잡고 드라이버로 조여주기. 근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헛돌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큰 나사로 좀 조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부분이 뻑뻑하게 움직이니까 이걸로 각도 조절을 이렇게 해라. 뭐 조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다리가 완성이 됐네요. 램에 끼울 때는 이렇게 끼우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윗부분은 이 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는데 뭔가 진동을 방지하는 건가? 뭐 아무튼 고정을 잘 해주고, 램 방열판도 살펴보죠.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오호호, 마음에 드는 구리. 간단하게 장착하는 설명이 써 있고요. 회사는 PC쿨러. 우리나라는 PC쿨러라는 회사는 얼티메이크에서 유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의 결과에 따라서 얼티메이크에서 이거 유통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립하는 방법이 나온 종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체가 오, 묵직해요. 오, 이거 진짜 구리인가? 뭐야 이거? 일단 본체를 살펴보죠. 본체는 이렇게 디귿자로 된 히트 파이프가 여기 있는 열을 위에 방열판으로 전달해 주는 것 같고요. 일단 겉모양으로는 상당히 듬직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구리가 맞나? 재질은 이따가 자막으로 제가 넣을게요. 그리고 서멀 패드 4장이 들어가 있는데 한쪽은 조금 두껍고 한쪽은 얇고, 그렇다면 이 램 방열판의 주인공은 여기 있는 패트리어트 램이 아니고 메인 컴퓨터에 달려있는 16기가짜리 2개 32기가 램이죠. 프리미어 4K 편집을 많이 하는 저로서는 8기가짜리 2개가 5000클럭, 6000클럭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못 써요. 최소 32기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옛말에 다 있죠. 램은 용량이 깡패. 저는 이거 뉴에그에서 그때 직구했는데 이제는 다 나와 팔더라고요. 16기가짜리 2개 32기가 4000클럭에 20만원 초반대면 가격대는 되게 싸긴 한데 문제는
XMP를 먹는 보드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다 나와 있는 댓글 보니까 이거 사면은 판매처에서 전화 온대요. XMP 안 먹는다고? 교환 환불 안 된다고? 램을 장착했으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램 쿨러를 한번 끼워보면, 왼쪽부터 이렇게 끼우고 오른쪽에도 뭐야 이거 이상한데? 왜 걸려 이거? 이거 다크램 방열판이 이렇게 오른쪽이 삐죽하게 솟아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를 끼우려 하다 보면 저 삐죽하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방열판이 걸려요. 이 부분 보시면 뒤쪽에 있는 램이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일단 아쉬운 대로 타이치 보드라도 끼워보면, 대충이라도 끼워보고 싶은데 이 램 쿨러를 좀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수냉 쿨러 선에 걸려가지고 왼쪽으로 할 수가 없네. 일반적인 립초스 램 같은 거 이거 하나 끼워보고, 조금 아쉬운 건 이게 딱 잡아준 상태에서 고정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고정이 되진 않고 약간 흔들흔들해요. 뭐 그렇다고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쓰러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도 이 램 쿨러는 보드를 세워 쓴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딱 걸려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펜 단자가 여기 있어가지고 펜 선을 이쪽으로 빼서 여기에 연결했고요. 장착을 하고 나면 이런 모양으로 연결이 되네요. 다리 부분 이음새에 고무 마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각도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달아서 램 쿨링과 보드 전원부 쿨링을 동시에 하는 걸 노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램 쪽에도 하나 달아놨지만 이쪽에도 왠지 장착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 하나 더 샀거든요. 그래서 장착을 해보려니까 CPU 보조 전원 부분에 이 부분이 걸려가지고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아쉽다. 진정한 사이버펑크적인 남성미가 불신 풍기는 메인보드가 완성될 수 있었는데 이게 고정이 안 돼서 이렇게 딱 빼버리면 허전해. 아무튼 켜서 소음을 한번 들어보면 그래, 어차피 테스트만 하고 방열판을 씌울 거니까 뭐 간단하게 일단 테스트만 해볼 거니까 파워 온! 저는 늘 궁금했어요. 이 녀석은 16기가 쪽에 32기가 XMP 4000 클럭에 CL18짜리거든요. Z370 막시 히어로보드, Z390 타이치보드 둘 다 전압을 얼마를 주건 램 타이밍을 풀건 말건 4000 클럭 이상 절대 부팅이 안 됐어요. 에이펙스 보드는 어디까지 부팅이 될지 일단은 타이밍을 다 풀어주고, 비다이가 아니니까 이 정도는 풀어주고, 그리고 램 전압은 방열판 있고 램 쿨링 해주고 있으니까 1.55부터 SA 전압도 1.55부터 일단은 4000 클럭부터 부팅이 되는지 봐야겠죠. F10 누르고 엔터. 부팅 되고, 뭐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거보다 더 올릴 수 있나? 4200 클럭? F10 누르고 엔터. 부팅 되네. 램 클럭 4200이 부팅이 돼요. 그렇다면 4400 클럭?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부팅이 돼? 4400 클럭이 부팅이 돼요. 아니 16기가짜리가 이렇게 부팅이 쉬운 건가? 그렇다면 4600 클럭? 이거 안 되겠지. 역시 4600 클럭은 부팅이 안 되고, 그렇다면 4500 클럭? 16기가 2개 메모리가 4500 클럭 부팅이 돼? 타이시 보드에서는 뭘 해도 4000 클럭 이상 부팅이 안 됐는데. 우리 팀 보드 차이. 그렇다면 TM5로 통과를 하려나? 오류가 아무래도 8기가 2개랑은 다르게 16기가짜리 램이니까 양면 램? 그만큼 발열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통과가 안 되는 이 세팅이 램 방열판을 달아주면 되려나? 근데 문제는 램 방열판은 샀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램 방열판은 써멀 테이프로 램 모듈과 양옆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떼내냐가 문제 있는데, 그래도 방열판이 양옆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을 기점으로 반이 갈라져서 이렇게 양옆에 붙여놓은 형태니까
일단은 드라이기 약으로 조금 달궈서 가장자리부터 벌리면 되지 않으려나? 이 모듈 떼어지는 거 아니야? 떼어진다. 떨어진다. 떼어진다. 떨어져. 와. 문제는 이걸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뭐 그래도 일단 요령이 생겼으니까 이번 쉽겠지 뭐. 역시 이게 한번 해보니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쉬워졌어요. 이렇게 모두 램 방열판을 분리했고요. 보통 비다이 8기가 램 같은 경우는 한쪽 면에만 모듈이 있는데 16기가짜리 램이니까 이렇게 양쪽에 모듈이 모두 있죠. 그래서 단면 램보다는 양면 램이 발열이 더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램 방열판을 이식해주면 되겠죠. 먼저 방열판 뒤쪽 면에 드라이버가 2개 있으니까 먼저 풀어주고, 안쪽을 열어보면 안쪽 면은 이렇게 생겼네요. 메인보드에 램을 끼우게 되면은 그냥 끝까지 이렇게 넣어서 장착해도 되는구나. 보통은 히트파이프 꼭다리가 위를 향하게 만드는 거니까 아마도 방향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먼저 두께를 가늠해 봐야 되니까 방열판을 닫아보면 중간이 딱 물려 있어서 램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일 얇은 써멀 패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같이 들어있던 제일 얇은 써멀 패드 2장을 가져와서 먼저 붙이기 전에 렌즈 클리닝 티슈로 한 번쯤은 닦아주고, 이쪽 안쪽 면도 한 번 닦아주고, 먼저 이쪽 면에 덮어주고, 여기 위에 끝까지 밀어 넣어서 고정을 하고, 대충 이 정도면 고정된 것 같고요. 여기 위에 마무리로 덮어서 나사를 고정해주면, 언제나 말하지만 나사는 꽉 조이는 게 아니라 적당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양쪽 면에 이렇게 램 방열판이 써멀 패드로 고정이 됐어요. 와우, 듬직하다. 일단은 테스트로 껴보기만 하면, 와, 이제까지 제가 봤던 램 높이 중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완전히 빌딩이 되어졌는데 이거? 베를린 장벽인가?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작업을 완료해서, 아무튼 장착을 완료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아래쪽에 방열판은 괜찮은데 위쪽에 방열판이 두꺼워서 램이 약간 V자 형태로 장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SSD까지 끼워버리면, SSD랑 간섭이야 오른쪽에 있는 이 방열판을 없애면 SSD랑 간섭은 안 날 것 같긴 한데, 램끼리 붙어 있는 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무튼 그래도 램 쿨러를 일단은 달아주면, 이쪽에 히트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네. 어떻게 안 되나? 그래, 뭐 안 될 수도 있지, 안 될 수도 있어. 아무튼 파워 온. 역시. 그렇다면 아까 전에 세팅으로는 통과하지 못했던 4500 클럭 방열판을 달아줬으니까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1시간 지났는데, 지금 1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8주기 오류가 하나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죠. 방열판. 아까 전과 완전하게 동일한 세팅에 달라진 거라곤 방열판 하나뿐이니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방열판의 효과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이 정도 돌아갔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종료를 일단 하고, 그렇다면 확실한 방열판이 있으니까 램 쿨러를 아예 없애주면 TM5를 돌려보죠. 역시 램 쿨링을 지금 따로 해주지 않으니까 1주기 만에 오류가 3개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조금이라도 램 쪽에 바람이 통과를 해야지 쿨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류가 3개 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방열판을 만져보면 오, 따끈따끈해요. 방열판 쪽을 보면 히트파이프가 지나가는 구리 방열판 쪽만 지금 따끈따끈하죠. 그렇다면 오류 났던 이 상태 그대로 일단 종료를 하고 다시 이렇게 램 쪽에 팬을 틀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DM5 런! 램 쪽에 팬을 달아 놓으니까 에러 없이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팬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봐보면 아까 전과는 다르게 온도가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자, 그래서 이번 실험 정리를 해보면 기본 램 방열판을 끼운 상태에서는 램 쪽에 팬 쿨링을 해주고도 TM5가 오류가 났어요. 상남자의 방열판으로 교체를 하고 팬 쿨링을 해준 상태에서는 TM5 오류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팬을 치워보니까 TM5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램 쪽에 팬 쿨링을 해주니까 지금처럼 오류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램 오버클럭 안정화 TM5를 돌릴 때는 램 쿨링을 잘 해주면 해줄수록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